요즘 파킹 통장 금리 보면서 이건 좀 약한데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많으시죠? 금리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급여이체, 카드 실적, 첫 거래 같은 조건이 줄줄 붙어요. 이거 다 챙기기 시작하면 내가 파킹 통장을 가입한 건지 미션 통장을 가입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우대금리를 받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만 적용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도 목돈이랑 대기자금 넣어둘 곳을 찾다가 괜찮은 선택지를 발견했어요. 조건 없고 목돈 넣어두기 좋고 무엇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곳. 오늘은 그 대안이 뭔지, 그리고 내 상황별로 어떤 상품이 맞는지 딱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할 건 발행어음인데요. 벌써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앞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킹 통장만 보던 분들이 이제는 발행어음까지 같이 비교해야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증권사 버전의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금자 보호는 없지만 금리가 더 세게 나오는 구간이 자주 있는 상품이에요. 그럼 왜 요즘 발행어음이 뜨고 있느냐? 이건 딱 한 단어로 설명돼요. 경쟁이에요. 원래 발행어음은 모든 증권사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돈을 조달하는 구조라서 나라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동안은 대형 몇 개사가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들어오면서 발행어음 시장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삼성증권, 메리츠증권도 심사 중이라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들어온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잡으려면 초반에 금리를 세게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후발주자들이 기존보다 더 눈에 띄는 금리를 내놓으면서 특판이 완판되는 일도 있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이 생긴 거죠. 그럼 발행어음이 정확히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사가 돈을 빌리는 상품이에요. 우리가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그 돈을 운용하고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증권사에 돈 맡겨주시면 약속한 기간 뒤에 이자 얹어서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기자금이나 목돈 보관할 때 원하는 건 딱 세 가지죠. 원할 때 꺼낼 수 있어야 하고, 원금이 크게 흔들리면 안 되고, 그래도 이자는 받고 싶다. 이 조건 때문에 원래 파킹 통장을 많이 썼던 거고요. 근데 발행어음도 목돈 보관용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특히 큰 금액 단위로 넣기 좋은 경우가 많고 체감상 단기 보관용 대안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발행어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금리가 고정인 약정형, 자유롭게 매수 매도 가능한 수시형, 적금처럼 나눠 넣는 적립식. 편한 것만 생각하면 아무래도 수시형이 제일 편하겠죠. 대신 약정형은 투자금이 조금 묶이는 대신 금리를 더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CMA 발행어음형도 발행어음 맞나요? 맞아요. 근데 증권사 앱에 들어가 보면 CMA와 일반 발행어음은 보통 따로 나뉘어 있어요. CMA 발행어음형은 파킹 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느낌에 더 가깝고, 일반 약정형 발행어음은 기간을 약속하는 대신 금리를 고정으로 받는 구조예요. 여기서 저는 금리 변동이 싫어요, 금리가 안 바뀌는 게 좋아요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일반 발행어음 약정형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연 3% 6개월 약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금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시장이 바뀌어도 내가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정리하면 CMA 발행어음형은 편하지만 금리가 변동될 수 있고, 약정형 발행어음은 고정금리를 받는 대신 기간을 약속해야 해요. 그리고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를 때는 이 돈이 언제 필요한 돈인지 그걸 먼저 보셔야 해요. 30일 안에 쓸 돈이면 수시형, 1개월에서 12개월 안 쓸 돈이면 약정형, 달러 자금이면 외화 발행어음, 꾸준히 넣을 큰 돈이면 적립식. 그럼 이제 유형별로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조사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이후에 변경될 수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형은 신한투자증권이 눈에 띄는 편이고요. 7일에서 90일까지 넣을 곳을 찾는다면 키움증권 쪽이 괜찮았고, 91일부터 180일은 하나증권 쪽 특판이 꽤 강했어요. 이런 건 특판이 끝나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기간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특판은 마냥 오래 기다리기보다 조건이 맞을 때 바로 보는 게 좋아요. 1년짜리 상품은 신한투자증권 쪽이 괜찮은 편이었고요. 적립식은 한국투자증권이 꽤 강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적립식 쪽에서는 괜찮았고요.
달러 자금은 한국투자증권 쪽이 강한 편이었어요. 달러를 꾸준히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외화 발행어음 상품까지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제일 높은 숫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넣을 돈이 원화인지 달러인지 한 번에 넣을 건지 나눠 넣을 건지 언제 꺼낼 건지에 따라 보는 거예요. 결국 상품이 좋은지보다 내 상황에 맞는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의사항도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발행어음 거래는 보통 증권사 영업시간에 가능해요. 밤에 보고 바로 가입하려고 하면 막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소 매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 조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적립식은 약속한 회차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 수익률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네 번째, 내가 사고 싶은 시점에 상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발행 한도 때문에 매수가 제한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약정형은 기간을 지켜야 해요. 중도 해지하면 약정 수익률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여유 자금만 넣는 게 중요해요. 가입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금융상품 탭에서 발행어음을 찾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다음 내가 보관할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매수 금액 넣으면 끝이에요. 증권사에 따라 만기 예상 금액까지 보여주는 곳도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RP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RP는 발행어음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상 담보가 있는 형태라 발행어음보다 더 안정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고 대신 이자는 비교적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발행어음이 부담스러운 분들, 증권사 신용 리스크가 불편한 분들은 RP 쪽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발행어음의 개념부터 유형별 특징, 내 상황별 선택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다 정리해봤어요.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높은 금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언제 쓸지, 얼마나 묶어둘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까지 괜찮은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시형, 약정형, 적립식, 외화형 중에 어떤 게 제일 끌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